반갑습니다. 로고스 연서성 팀장 안홍렬입니다. 최근 이제 불수능 때문에 입시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혹시 이 중에 논술을 꼭 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최대한 자신의 입시 캘린더 상에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논술을 준비하자. 자, 이 얘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논술을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목에서부터 답이 나와 있죠. 어려우니까. 그죠?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공부들은 뭐 일찍 준비하는 게 당연히 답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단지 어렵다 이런 건 아니고 논술이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이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과 과정과의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논술 시험을 출제하고 따라서 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라면은 누구나 쉽게 논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논술이라고 하는 게 이전보다는 좀 더 쉬워졌을 거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잘하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대학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정당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논술 시험의 이제 주제랑 교과 과정이 확실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 문제를 풀고 나면은 학생들이 이제 글은 잘 못 썼어도 해설을 들을 때 이건 충분히 내가 들어본 거고 내가 조금만 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논술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계속해서 교육 과정 잘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이 시험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느끼는 이제 체감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출전은 교과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어려운 글을 발췌해서 제시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은 뭐 교과서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실 내용을 봤더니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서론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뭐 인식의 문제에 관심 별로 없을 거고 특히 선험적 인식,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편성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낯설잖아요. 근데 그걸 해설한 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칸트가 쓴 글 그 자체를 제시문으로 출제해버리고 그 밑에 출전은 교과서 고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은 이게 교과서가 이렇게 어려웠나 싶을 수는 있잖아요. 대학에서는 어쨌든 출제를 할 때 자신들이 이제 교과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글들을 꽤 많이 이제 발췌를 하는데 개중에는 이렇게 어려운 고전들이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논술 제시문이 전부 이런 글로 도배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많은 경우에 이제 제시문들에서 이제 짧게 발췌된 글도 많고 그 이전의 논술에 비해서 제시문들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뭐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수월한 수준인 건 맞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과서 출전이라고 해놓고도 어려운 어떤 제시문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특정한 어떤 설명만 이해하지 마시고 뭐 독서와 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전에 실려 있는 원문에 해당하는 글들도 좀 천천히 읽으면서 독해를 해 두시는 게 논술 대비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뭐 고전을 비롯해서 교과서에서 실린 그림에도 불구하고 독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또 교육 과정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이제 논술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또 논술이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쨌든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든 뭐든 이제 논술에 다룬 모든 주제들을 한 번씩은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배워서 왔기 때문에 논술 시험에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이제 실제 교육 현장은 내신과 수능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내신과 수능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의 성격상 학생들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답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을 암기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문제집 같은 것도 보면 특정 학제의 어떤 이론들이 있을 때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빠르게 체크하는 것으로 이제 연습 문제가 꾸려지는 경우들도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암기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실제 이제 글을 읽어내는 힘들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전반적으로 하향되어 있고 일단 쓰기 이전에 이제 읽는 데에 있어서도 벌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기식 수업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논술에서 요구하는 그 이론을 둘러싼 어떤 쟁점, 그렇죠? 서로 이제 비판도 하고 반박도 하는. 자, 그다음에 그 개념 혹은 이론 이런 것들이 적용된 구체적 현실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를 들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때 공리주의가 뭐냐 물으면은 거의 100이면 100,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롤스 들어봤니 하면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원초적 입장이니 무슨 차등의 원칙이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들이 거의 생각과 동시에 입으로 막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지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학생들이 이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도 최대다수 최대행복이 얘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공리주의의 의미를 무슨 공익 증진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공리주의가 적용된 어떤 자료 문제라든지 현실의 구체적 사례를 이제 분석해서 설명하는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학생들이 적용을 잘 못하게 되는 건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만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아이들의 능력 탓을 하기 전에 대학에서 얘기했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교육과정, 정상적 교육과정이 암기 중심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이기도 하죠. 즉 애초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설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설명하는 능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현행 논술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이 문학 작품마저도 이제 암기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어 영역 풀려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건 맞는데 논술에서는 이 문학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제 논술을 대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논제 맥락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일들도 꽤 많이 발생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이덕 씨의 풀 비린내에 대하여인가 뭐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런 식의 이제 수필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필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저자가 생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기도 한데 논술 문제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출제됐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한 대상이 자기한테는 감성적인 공간이었다가 이게 다른 어떤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살상 기계로 여겨지는 그 인식의 전환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뭐 동일한 대상도 뭐 주관의 경험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다른 사례에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글이 나왔다. 그럼 이제 국어 영역 공부할 때 배웠던 특정한 어떤 뭐 개념이라든지 주제들을 그러니까 암기했던 것들을 떠올려서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뭔가 지금 잘 안 맞는 걸 보고 당황하고 그러니까 글을 글 자체로서 읽어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던 건지 외웠던 내용인지 아닌지 자꾸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 현장,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암기식 수업밖에 이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뭐 수능이나 내신 치는 데 있어서는 뭐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제 첫 영역으로 이제 논술로 이제 넘어와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식이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뭐 다 연관된 거기도 한데요. 결국은 가장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읽는 거하고 쓰는 것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하고 내신 때는 어쨌든 제시문을 읽고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죠. 그냥 빠르게 이제 체크를 해서 우리 답을 맞추면 되는 건데 이제 쓴다는 거는 이제 읽는 거하고 좀 다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배웠다면 글로 쓰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막상 보면 이제 선생님 알긴 알겠는데 잘 쓰진 못해요.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등등등.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무식하거나 그렇죠? 뭐 잘 몰라서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글쓰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논술에서는 수능하고는 좀 다르게 어쨌든 이해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논술은 이제 그 학생이 그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이제 간주하는 게 이제 간주하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한 번도 이제 쓰는 걸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쉬운 단어들도 글을 쓰는 순간에는 이제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영어 작문할 때 똑같죠.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읽는 영어 글 읽으면은 굉장히 빨리 독해하고 별로 어렵지도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걸 덮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영어로 만약에 작문을 하라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내용이 다 정리됐는데 그에 해당한 영어 단어들 막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답지를 보게 되면은 영어 단어 엄청 쉬운 단어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머릿속에 있는 게 그대로 글로 표현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 그게 이제 읽기하고 쓰기의 차이고, 아이들이 이제 그 쓰기 훈련이 지금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읽는 것만큼 글도 많이 써봐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논술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사실상 이 겨울방학 때 만약에 논술을 쓴다면 뭐 생애 첫 글쓰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독후감이나 이런 걸 빼면 논리적인 글쓰기는 거의 다 뭐 처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논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논술을 해야겠다 마음 먹은 친구들은 계속 미루지 말고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써봐야 자기의 글쓰기의 이제 기본적인 현재 이제 위치들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한 게 독해 때문인지 아니면은 글을 쓰는 차원에서 이제 문장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게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향후 이제 더 이제 준비할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논술은 이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의 전형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 논술에 발을 들이고 나서 제일 겁도 많이 먹고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써져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은 결국 모든 학생이 겪고 있는 거고, 지금 논술과 우리 교육 현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빚어진 문제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렵다라든지 이 어려움이 그냥 내가 실력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탓하기보다는 어떤 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요. 일단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일단 쓰면 됩니다. 글이라고 하는 건 쓰는 만큼 느는 거니까 한번 써보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이제 학원에서 어쨌든 논술 수업을 들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글쓰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어떤 예시 답안들 베껴 쓰면서 우리가 충분히 글쓰기 실력을 늘릴 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스 연서정 팀장 안홍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